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같은 시각이 됐을 때 그죠? 별 A는 어젯밤의 위치에 비해서 서쪽 하늘을 향해서 그죠? 1도만큼 이동을 했고요. 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달의 공전 현상에 의해서 어젯밤의 위치에 비해서 무려 12도만큼 이동을 했죠. 12도만큼 이렇게. 그래서 별에 대해서 몇 도만큼 이동한 셈이다? 13도만큼 이동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별은 어제보다 1도만큼 이동을 했고, 그죠? 예. 달은 어제 있었던 남쪽 하늘, 어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정에 남중을 했다. 예를 들면, 예. 그럼 그 다음날 같은 시각에는 어떻게? 예. 동쪽을 향해서, 서쪽에서 동쪽 하늘을 향해서 하루에 12도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각이 12도 정도 돼요. 그럼 별에 대해서 벌어진 각도가 몇 도? 그렇죠. 합치면은 약 13도 정도 되죠. 그럼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에 의하면 13도 정도를 정확하게 하려면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왼손으로는 손가락 2개를 하고요.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면은 13도가 될 거예요. 그죠? 3도랑 10도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런 보기는 없죠, 보니까. 그런 보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 거기에 가장 근사되어 있는 거 바로 뭡니까? 그죠? 주먹 하나 정도 집어넣은 거. 약 10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보기 중. 그 다음에 이제 달과 별의 위치를 보여야 되는데 별은 왼쪽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은 오른쪽으로 그죠? 달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보기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정답이겠죠. 그죠? 네. 네, 좋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그림을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은 사진이 3컷이 있는데요. 14번에 그림 가는 금성. 그죠? 예.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대기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셔가지고 그림 사진상으로 그냥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양쪽 위아래 극관이 보이네요. 화성이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하복부에 이렇게 가로줄 무늬와 함께 선생님 지금 옷처럼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있고요. 하복부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 그죠? 점이 이렇게 대적점이 딱 있죠. 그죠? 목성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가나다를 비교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거 골라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기억. 자전속도가 가장 큰 행성은 바로 목성 행성인 다죠, 그죠? 예. 가가 아니라 가는 금성이니까요. 틀린 보기 되어 있고요. 운석구덩이가 가장 많은 행성은 아무래도 어떤 행성이겠습니까? 그죠? 일단 고체 표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운석구덩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대기가 희박한 화성이 운석구덩이가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위성이 가장 많은 행성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목성 행성의 특징이니까요. 다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짝지어지는 5번이 정답이네요. 네,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이요. 15번은 그림 가와 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 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그 다음에, 그림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적으로 확인됐고, 지동설이죠. 자, 바로 그냥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태양의 공전주기와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의 공전주기는 같다. 이거 문장 잘 읽으셔야 되겠어요. 그죠? 문장이 좀 길고요. 말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무, 상무, 상무. 네. 자, 보시면 이제 태양의 공전주기와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의 공전주기. 주전원의 중심의 공전주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주전원 주위를 금성이 도는 주기가 아니라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주기죠. 자, 15번 문제 지금 풀고 계신 건데요. 자, 15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천동설에서 특징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에서부터 태양을 연결한 이 선분 위에 우리가 금성의 공전, 주전원의 중심이랑 수성의 주전원의 중심을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금성이 이제 이 위를 돌고, 또 수성도 이 위를 돌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전원의 중심이 태양과 지구를 연결한 선분 위에 묶여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주기는 당연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주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의미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 의미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나의 경우 지동설이네요. 금성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외합에 위치해 있을 때 금성이 보름달로 관측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중에 보름달이 위상을 갖지만 관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관측이 어렵다 이런 표현이 맞지만 불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보름달의 위상에 거의 가까운 녀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지금 뭐 태양과 일직선상에 있어서 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뭐냐면은 지동설 이론에 의하면 위상이 보름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간파하셨다면 당연히 옳은 보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디귿. 가와 나 모두 금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역행현상은 천동설 이래로 다 설명이 항상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조합되어 있는 보기 5번이 옳은 것 되겠습니다. 자, 15번에요. 보기 5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죠? 예. 자, 이제 문제 16번입니다. 네, 문제 16번도 녹록치 않은 문제 중에 이제 하나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대외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생님 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고요. 자, 5번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내용부터 먼저 한번 써볼게요. 상대습도. 상대습도를 결정하는 요인. 네, 공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포화 수증기압분의 현재 수증기압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요 안에 있는 내용이요. 요거를 이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비례한다고 일반적으로 뭐 말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수증기압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절대습도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압 자리에는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온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온도. 자, 현재 수증기압 자리에 절대습도 말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슬점이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써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누구와 비례한다? 그렇죠? 상대습도와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왼쪽에 그림 가에 누가 나와 있냐면 상대습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림 가에 상대습도가 나와 있고요. 그래프 나에 누가 나와 있냐면 절대습도가 나와 있죠. 그죠? 절대습도가 그래프 나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절대습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니다. 그림 A, 먼저 그냥 보기를 바로 보면서 우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억. B에서 C까지 기온은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BC 구간의 특징 한번 볼까요? BC 구간에서 특징은 어떠냐면은 상대습도는 일정하고요. BC 구간의 상대습도는 일정하고, 반면에 BC 구간의 절대습도는 낮아졌어요. 자, 지금 상대습도 일정하고 절대습도 낮아지려면 온도가 어때야 됩니까? 온도가 낮아져야죠. 그죠? 그 지금 보시면은 기억에서 기온은 일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이죠. 기온은 낮아져야 됩니다. BC 구간에서. 판단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기 볼게요. 니은. A부터 D 중 이슬점은 C에서 가장 낮다 그랬습니다. 이슬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 절대습도와 관련된 건데. 절대습도가 가장 낮은 곳에 이슬점이 가장 낮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맞습니다. 그죠? 절대습도가 가장 낮은 지점은 보니까 C네요. 그래서 이슬점도 C에서 가장 낮다. 바로 판단이 되죠. 그죠? 예. 니은 옳은 것 되겠고요. A부터 D 중 포화 수증기압은 어디에서 제일 크냐? B에서 가장 크냐 물어봤는데 포화 수증기압은 누구와 관계있습니까? 온도와 관계있죠.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A, B, B, C, C, D 구간에서 각각 온도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A, B 구간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대습도는 일정하고 절대습도 낮았으니까 온도 낮았을 겁니다. 자, 먼저 A, B 구간 사이에서 온도 낮아졌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다음 B, C 구간 잠깐 볼게요. B, C 구간 사이에서는 상대습도가 어땠냐면은 선생님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A, B 구간에서 일정하지 않았네요. 상대습도가. 자, AB 구간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AB 구간 같은 경우 상대습도가 증가했네요. 그죠? 예. 대략. 상대습도는 증가했는데 절대습도가 낮아졌어요. 자, 이게 낮아졌는데 이게 증가했으면 얘는 엄청나게 낮아져야지만 상대습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죠? 분모가 더 엄청나게 많이 낮아져야지만 그죠? 상대습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AB에서 그렇죠. 온도 엄청 낮아졌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C 구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대로 상대습도는 일정한데 절대습도는 역시 낮아지고 있으므로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죠. 그죠? 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BC까지. 그 다음 C에서 보시면은 CD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습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절대습도는 되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절대습도는 되려 올라가고 있다. 상대습도가 낮아지는데 절대습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제 온도가 어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온도가 절대습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습도가 낮았으니까 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온도가. 그래서 C와 D 사이에서는, 그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 B, C 가는 동안 온도가 쭉 떨어졌다가, 그죠? C, D 사이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길 뭐라고 그러냐? 포화 수증기압이 어디에서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죠? 포화 수증기압이 B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B는요, 기본적으로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동안 계속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그죠? B가 온도가 가장 높을 리가 없고요. 온도가 가장 높지 않으면 포화중기압 또한 높을 리가 없죠. 그죠? 포화중기압이 높은 지점은 오히려 어디 아니면 어디냐면 A 아니면 D겠죠. 그죠? A와 D 중 어디가 높을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B가 아닌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조합 우리가 다 판단해 보면은 니은이 유일하게 옳은 보기. 그래서 정답은 2번. 16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출제된 수능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일기도가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전형적인 일기도도 아니고요. 또한 온대저기압에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도 아니어서 공부를 뭐 이제 지구과학 공부를 나름대로 했다는 친구들도 이 문제를 푸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자, 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런 내용을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전형적인 일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17번. 17번 문제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말 나오는데요. 9월 21일. 즉, 이게 언제냐면 이제 절기상으로 우리가 추분에 가까운 날이거든요. 추분이라는 건 가을의 중심.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시즌 중에서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는 뜻입니다. 자,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기압 배치 측면에서 남고북저형이나 서구동저형 기압 배치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기압 배치를 보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가 뭐 바다 쪽에 지금 그림상에서 바다 쪽에 고기압이 있다고 해서 A가 무조건 저기압일 거다. 이런 판단은 위험 발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건 언제? 여름철에 나타나는 전형적 특징이니까요. 지금은 여름철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어느 시즌에 가깝냐면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뭐 태풍이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죠? 예. 자, 어쨌거나 자, 그런 내용상에서 또 일기도를 보니까요. 지금 거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정체전선이 있습니다. 그죠? 정체전선. 지금 9월 21일이라는 날짜가 또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자, 이 정체전선이 뭡니까? 그죠? 네. 찬 공기와 이쪽 이제 북쪽이고 남쪽이라고 치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만났을 때, 그렇죠. 마주보고 와서 부딪혀야지만 정체전선인다고 그랬죠. 자,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나머지 하나 쫓아가는 구도라면 그 구도는 정체전선이 아니라 온난전선 아니면 한랭전선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정체전선이기 때문에 뭡니까? 와서 충돌을 했다. 즉,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면 물론이거냐, 찬 공기도 남하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A로부터 바람이, 그죠? 예. 남하하는 방향, 즉 불어나가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A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 그럼 A는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고기압적 특징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예, 고기압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내용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그 내용은 이제 고려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때가 이제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태풍이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나마 가을 쪽 아니겠습니까? 자, 태풍은 보통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나가냐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 보통 그런 것들을 기압이 이제 고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으면 그 사이는 기압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기압골이라고 하죠. 기압골. 기압골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서지방에서부터 북동쪽을 향해서 태풍이 보통 지나갑니다. 그죠? 예, 포물선형을 따라서. 그런 맥락을 봤을 때에도 A가 고기압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절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보기 기억이 문제인 건데 보기 기억에 A는 고기압이다. 이가 바로 옳은 보기.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랭 건조한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시베리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의 일종이죠. 예.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 니은 디귿은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니은 보시면은 B 지역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 당연하죠. 그죠? 정체전선의 남쪽이니까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고 바다 쪽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이랑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고온다습한 고기압 맞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경우가 보통 기압과 기압이 세력 다툼을 할 텐데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둘 중에 이제 결국 누군가가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을이니까요. 아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이 이후에 세력은 약화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한 어떤 중간 지점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베리아 고기압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다음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상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료 해석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다고 되어 있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8번도요. 우리가 이제 향연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능을 명확하게 알아두시지 않았다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자, A, B, C가 이제 A는 공기만, B는 물을 조금 넣고 C는 향연계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예. 자, 공기만 넣고 또 공기와 물을 넣은 것 둘 다 지금 응결이 안 일어났고 C만 지금 뿌옇게 흐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단열 팽창을 시켰더니 잡아당겼더니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래프가 이제 3개가 나와 있는데요.
포화중계합 곡선이 있고 어떤 지점에서부터 쭉 단열 팽창 시켰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인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한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다음 그것과 비교해서